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 30살이고 예비 신부 나이도 30살인 만난 지 6년 된 평범한 커플인데요.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상 적어보려니 막막하네요. 사건 경위만 적으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 상황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 글이 길지도 모르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는 내년 가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견례나 그런 걸 한 건 아니고 약속된 시기가 되어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28살에 결혼하길 원했으나 당시 26살인 제가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1년 정도 일하다가 미래가 불안정한 것 같고 부모님께서 그거 벌어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와이프, 네 자식은 먹여 살리겠냐고 좀 더 준비해서 좋은 회사로 옮기길 원하셔서 27살에 그만두고 좋게 말하면 취준생, 안 좋게 말하면 백수였습니다. 예비 신부는 원룸 시작도 괜찮다고 결혼하고 본인 돈으로 먹여 살리며 취직도 기다려주겠다 했지만 그건 정말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29살에 취직했을 땐 예비 신부가 아홉수라고 1년 미루자 하여 둘이 합쳐서 1억이 넘는다면 결혼을 진행해보자고 하니 지금 시기가 되었네요. 현재 저와 저희 집, 예비신부와 예비신부 집 상황을 얘기하자면 전 현재 모은 돈 3,500만 원에 연봉은 3,400만 원입니다. 차는 현재 모닝을 타고 있는데 결혼 후에 예비신부 출퇴근길이 운전으로 50분에서 1시간이라 예비신부에게 줄 예정입니다. 저희 집은 땅이 여럿이고 언뜻 듣기로는 대출이 12억 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비용 외에 집 구하는 거나 다른 건 일체 도움 없다고 제 나이 20살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이자면 예비 신부는 저희 집이 부유한 걸 제가 두 번째 취직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5년은 평범한 가정으로 생각했고 부유한 걸 알게 된 건 1년 정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쪽 친가 외가는 계속 돈 문제로 얽혀서 2년 전에 외할머니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예비 신부는 현재 모은 돈이 8,200만 원이고 연봉은 2,800만 원입니다. 예비 신부 집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대출을 하셨다는데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친가 쪽과는 관계가 썩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가 친척분들끼리 자주 모입니다. 제가 참석한 자리도 3번 정도 있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 상황은 이 정도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식 비용만 그 외에 집 구할 자금 같은 다른 비용을 일체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비 신부 부모님께서는 결혼 비용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하셨기에 출발은 최소한 전세로 하고 싶어서 둘이 합쳐서 1억을 모으려고 하였고 그게 성공하여 이번에 확실하게 결혼 얘기를 꺼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비신부 부모님께서 예비신부 적금 통장에 5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시면서 사용하셨다는 건데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결혼하면서 제가 사는 지역이 지방이라 1억 2천이면 20평 빌라를 살 수 있고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이 보유 중이신 좀 오래된 빌라가 있습니다. 위치도 차로 저희 집 20분 정도 걸리고 예비신부 집은 50분 정도 걸립니다. 예비신부 직장은 45분 정도 걸리고요. 그 빌라에 살던 외국인이 더운 지역 사람이라 화장실에 히터를 전부 설치하고 정말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돌아다녀 봤으나 그 이상 하는 매물은 없는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세금 드리고 들어가려고 계획 중이고 예비 신부도 그 집 사진을 보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 신부를 만나서 이제 각자 부모님께 결혼 얘기를 꺼내자고 얘기하고 어머님께서 들고 계신 자기 적금을 이제 슬슬 받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웃으며 좋게 좋게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부모님과의 대화 내용이 엄마, 나 이제 슬슬 땡땡이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년쯤에 어때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결혼하려고? 라고 물어보셨고 땡땡이랑 같이 전세금 내고 빌라에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생각이 있니 없니? 외국인이 잘 살아보겠다고 리모델링 싹 해놓고 살았는데 그걸 내가 집주인이라고 아들 살게 해주자고 쫓아낸 다음에 니를 들이라고? 그거 도둑심보다 하시는 겁니다. 전 그렇게까진 생각 못 했거든요. 어머닌 욕심에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라 말씀하셨고, 전 부동산 들려서 다른 집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는 없고, 네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둘 다 내년에 계약 끝나니 거기 가서 살아라. 명의 변경은 나중에 시기 맞춰서 해주던가 말던가 할 테니,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지원 안 해주신다 해서 전 놀랐고요. 어머니는 제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땡땡이가 하도 착하고 이뻐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누라 생기면 아빠처럼 잘하고 성질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너무 기쁜 마음에 땡땡이와 엄마 아빠한테도 잘하겠다고 했고 모은 돈은 엄마 주면 되냐고 물으니 그냥 잘 저축해놓고 나중에 애 낳으면 돈 들어갈 곳이 많다고 그때 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차 한 대 사준다고 했으니 나중에 둘이서 얘기하라 하시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뒷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에 줄였습니다. 위의 아파트들은 대충 3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 합니다. 다만 빌라랑 다르게 자동차로 저희 집은 15분, 예비신부 집은 1시간, 예비신부 직장가는 50분 거리였습니다. 자동차 얘기는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장난삼아 우리 아들 결혼하면 좋은 차 뽑아줄게 하셨던 걸 기억하고 계셔서 외제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걸 받아도 보험료는 부모님이 내주실 것 같습니다. 여튼 엄청 과분한 선물을 받게 되었고 자랑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으나 예비 신부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비 신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연락을 엄청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쁜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잠깐 만날 수 있냐고 울먹거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추석 연휴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사촌 중에 동갑인 여자애가 있는데 그 사촌이 연봉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비교를 당한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어서 저는 눈치도 없이 아파트랑 차 얘기하면 그런 거 있고 신나하지 않을까 하고 바로 예비 신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커피숍에 들어서고 예비 신부를 보고 웃으면서 갔는데 저를 보더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서 옆에 앉아서 무슨 일이냐고 달래도 말을 안 합니다. 10분 정도 우는 걸 달래니 좀 진정이 됐는지 고개를 드는데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니 결혼은 1, 2년만 더 미룰 수 없겠냐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있던 예비신고 적금 통장이 엄마한테 있었는데 그걸 자기 가족이 이사할 때 썼다고 합니다. 내용이 길지만 요약해보자면 원래 예비신부 가족이 살던 빌라가 대충 1억 3천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빌라에 껴있던 대출을 이번에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근데 20평짜리 빌라에 5가족이 살면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래서 1억 3천과 예비신부 적금 5천, 대출을 좀 껴서 2억 얼마에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썼냐고 추석 때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예비신부 부모님은 키워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이미 이사 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너도 집 커졌고 직장 가까워졌다고 좋아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비 신부 가족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모든 일을 예비 신부가 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 2명은 거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도와주고 먹고 나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1년간 자주 뵈러 갔었는데 느낌이 약간 첫째니까 언니니까 누나니까 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중에 예비 신부가 냉장고와 세탁기를 바꿔드렸고 김치 냉장고도 사다 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좁은 집에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까지 넣나 싶기도 했지만 예비 신부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해드리는 거니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너네 둘째, 셋째도 일하는데 왜 맨날 너만 사들이냐 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말이 걔들은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라기에 더 이상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더 웃긴 건 20평 빌라에 살 때는 에어컨이 없었고 이번에 이사했을 때도 예비 신부를 닥달해서 에어컨을 사고 설치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예비 신부는 그 흔한 명품이 다 한 개도 없이 돈을 모으고 살았습니다. 고가형 명품이 없으면 이라도 하겠지만 중저가형도 하나도 없이 그냥 보세 지갑, 보세 가방, 기껏 해봐야 3에서 5만 원 그런 것들만 들고 다녀서 제가 안쓰러워 생일 선물로 50만 원대 가방을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인데 그렇게 모은 돈을 저렇게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풀어보겠답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와 차를 해주신다.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자기 3천만 원, 내 돈 3,500에다가 거의 1년 남았으니 더 모으면 결혼하고도 몇 천은 그냥 남는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거의 오열하다시피 더 크게 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사람이 염치 없이 그렇게 들어가나. 라고 하길래 위로할 말이 없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 일은 우리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부가 하는 말이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시고 나도 잘했는데 잘 지내다가 그런 거짓말로 신뢰를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결혼을 1, 2년 미루고 돈을 더 모아서 하던가 아니면 아파트랑 차를 받지 말고 우리 가진 돈으로만 하자고 너무 부끄러운데 진짜 그대로 다 받고 가면 내가 너무 어머님 아버님 뵐 낯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보 천지인 게 그 와중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시는 걸 왜 마다하냐고 우리가 언제 모아서 4억 만드냐고 주시는 건 받자고 어차피 네가 우리 집 부유한 거 모르고 나 백수일 때도 먹여 살리면서 기다린다고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시니까 널 이뻐해 주시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했더니 자기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겠냐고 조금만 이해해 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차 싶고 미안해서 달래주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면 부모님께서 또 예비 신부랑 이것저것 대화하고 싶어 하실 것 같고 바로 들킬 것 같아서 모텔방 잡아서 달래주다가 재우고 저도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늦게까지 친구 만나러 다니면 이혼당한다고 조심하라고 핀잔을 주시는데 자꾸 예비 신부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예비 신부는 당장 원룸구에서 나가 살면서 앞으로 친정과의 연을 끊겠다고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진짜 이야기하는 내내 울기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예비 신부가 불쌍하고 그랬습니다. 판을 자주 보는 편인데 결혼 자금을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다가 막상 보니 다 썼더라 이런 글 보고 진짜일까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제 사람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솔직히 예비 신부와 예비 신부 부모님 사이를 개선시킬 방법은 궁금하지도 않고 연을 끊어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부모님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예비 신부 말대로 1, 2년을 더 기다려주고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말이 1, 2년이지 원래 계획과 합치면 거의 3년인데 제가 요새 자꾸 결혼 생각을 하고 알콩달콩하고 싶은지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 말대로 원래 계획처럼 내년에 결혼하려면 각자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해결하고 저희 부모님께는 아파트와 차를 받지 않는 게 좋은지 고민됩니다. 솔직히 견물생심이라고 원래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막상 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포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속물이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예비 신부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전 예비 신부 친정의 욕을 원한 게 아닙니다. 잘못하신 것도 알고 욕할 만한 것도 알고 있기에 욕보다는 제가 드린 질문 3개에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심란하네요. 추가. 과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길어 보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결론 먼저 적어 놓겠습니다. 5천만 원은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결혼을 목표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렇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결론 지어진 부분이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들은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댓글들을 보며 굉장히 놀랐던 것은 사람은 너무 좋게만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저는 5천만 원의 진위 여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비 신부는 현재 본인 짐을 빼서 잠시 거치가 확실히 결정나기 전까지 친구 자취방에서 지내기로 했고 짐은 제가 목요일에 옮겨주었습니다. 혹시 몰라 우체국에서 박스 사갔는데 6호 박스 2박스도 채 안 나와서 소탈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것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도와주기 전까지는 예비 신부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연락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이사를 도와주면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었고 처음에는 예비 신부와 함께 설명드릴까 하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실지 두려워서 결국 혼자 부모님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이사를 도와주면서 금요일에 설명드릴 생각이라고 미리 언질해 두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부모님께 가감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이 예비 신부 동의 없이 예비 신부 집 이사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금액을 맞추기가 힘들어졌다. 예비 신부는 이 일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부모님만 괜찮으시다면 아파트와 자동차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최대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고 하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결혼을 한다면 경제권을 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돈 관리를 하게 될 것 같다. 현재 남아있는 재산은 얼마이며 원래 계획대로 내년 늦 여름이나 가을쯤에 결혼한다면 대출 조금 내서 생활할 것 같다. 예비 신부는 현재 예비 신부네 부모님과는 연락을 안 하고 있으며 혼자 살기 위한 원룸을 알아보는 중이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연을 끊고 결혼을 허락하신다면 부모님을 결혼식장에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더라.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봐온 예비 신부, 그리고 예비 신부의 상황과 전체적인 집안 상황 모두를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야기하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시고는 생각과 달리 화를 내시거나 예비 신부 부모님을 욕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생각에 잠기신 듯 했고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시야가 좁다는 걸 느낀 부분이네요. 아버지께서 댓글분들과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요. 아버지께서는 일단 다른 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 5천만 원이 실존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 후 그 돈이 정확히 집에 생활비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정말 모았던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다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동의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말이 그래도 그 5천만 원의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 신부가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화내는 분위기가 아닌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거절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확인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제 여자친구가 점심쯤에 오게 되었고 간단하게 식사 후에 4명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야기 나눌 내용도 크게 없었고 바로 본론인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부모님께서 보셨기에 저는 많이 확인은 못했지만 적은 금액을 이체하시다가 차츰 이체 금액을 늘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체 내역은 적금 통장이 아닌 예비 신부의 어머님의 이체 내용이었고 그게 대충 6년은 지속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약간 오갔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친누나 돈 관리를 대신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꼼꼼히 보시다가 열심히 살았네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비 신부가 울음이 터져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기다려주다가 울음이 멎고 이야기가 재개됐는데 엄청 긴 내용이었지만 요약해보자면 아버지께서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둘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알려주겠다. 땡땡이, 너는 경제권을 네가 가지겠다고 하는데 경제권을 가진다는 뜻은 가진 돈을 혼자 들고 혼자서 돈 쓰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의해서 쓰되 그 돈을 누가 들고 있을지는 정하는 것뿐이니 지방 금액 유통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부부 사이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에게는 땡땡이 너도 이번 일로 스스로 느끼는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 말은 안 하겠지만 땡땡이는 우리 아들이고 너도 결혼한다면 땡땡이의 가족이 되는 것이기에 부모 맘이란 게 자식들 고생하는 거 자꾸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떠한 형태로든 땡땡이를 통하여 금전적 지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들어간 지원이 이번 일과 같은 이유로 땡땡이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용납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부모님이 아프시고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이해해줄지 모르지만 땡땡이랑 잘 상의해 보길 바라고 이번 일은 꼭 잊지 말고 지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는 것은 끊겠다고 확 끊어지는 경우도 잘 없고 다만 선을 지키며 지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결혼식에는 참석시키셨으면 좋겠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는 저랑 예비 신부 둘 다에게 이제는 시대가 달라서 남자만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게 아니라 둘 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돈 욕심은 끝이 없으니 잘 끊어내고 잘 막아주어야 한다고 저와 예비 신부 둘 다에게 말씀하셨고요. 아파트와 차는 일단 보류해두고 좀 더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는 뭐 재산관리 요령이라던가 앞으로 인생의 방향성 같은 조언을 받았기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저희 어머니께서 여자들끼리 놀러 간다고 하시며 예배 신부를 데리고 나가셨고 저는 아버지와 몇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함부로 욕하고 험담하며 살지 말라고 한 소리를 들었고 알아서 잘 살고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배 아파할 테니 그렇게 지내라는 종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어머니와 앞으로의 거취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차피 나가 살 거라면 원룸 비용 만만치 않다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식비, 관리비, 공과금 등등 돈 나가는 게 많아진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원룸 중에 빈 방이 몇 개 있는데 거기 들어와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 얘기를 하셨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출퇴근길이 편도로 차량 운전으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왕 큰돈 없어진 거 좀 더 없어졌다 생각하고 중고 차량을 사서 연습해보라고 하셨다는데 이 부분은 예비 신부와 저희 어머니가 좀 더 얘기해보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쓰려고 짧게 쓴 건데 생각보다 또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빨대 꽂힌다, 예비 신부가 연기하는 거다, 집안 돈 다 뜯긴다 등등 과격하게 말씀하셨지만 저에 대한 걱정을 담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처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근저당권 관련 댓글을 보았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예비 신부와 함께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명한 조언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확 결정이 나는 그런 시원스러운 결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여긴 경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곽으로 드라이브 하고 싶거나 서울보다는 좀 더 나은 공기 마시고 싶을 때 오는 지역입니다. 후방이긴 하지만 군부대도 근처에 있어서 면회 외출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역 특성 때문에 평일에는 사람 없이 정말 한적하고 주말에만 바글거리는 그런 동네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일은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매정하다, 야박하다 소리를 들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서 여기 남겨봅니다.
저는 작은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전망이 좋은 곳이죠. 원두 직접 볶아내리는 곳이라 커피 외의 메뉴는 유리병에 담겨 나오는 시판 음료 몇 가지랑 스팀 밀크, 탄산수, 분말 아이스티가 다예요. 메뉴가 이렇다 보니 주로 성인 손님들이 많고 가족 단위 들어오셨다가도 아이 먹일 게 별로 없다 보니 그냥 나가는 손님도 꽤 되십니다. 그래도 여름이라 이벤트용으로 거의 마진 없이 옛날 팥빙수라는 메뉴를 요즘 하긴 해요. 왜 불량식품만 나는 젤리랑 조그만한 떡 들어가서 연유랑 미숫가루 넣고 팥이랑 비벼 먹는 진짜 7080 빙수요. 어제 5시쯤에 문제의 아이 엄마랑 4살짜리 애가 왔어요. 저 아이 좋아하고 저도 초딩 딸 아들 있고요. 아이들 잘 안 오는 카페라 가끔 오면 늘 애정어리게 봐요. 아이 안고 들어온 큰 선글라스 낀 엄마가 메뉴 보더니 우리 땡땡이 먹을 게 없네 하다가 팥빙수를 시켰고 엄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아이는 어디서 잠투정 하다 온 건지 운 얼굴이었고 자리 잡고도 엄마 품에 안겨서 계속 칭얼댔지만 월요일이라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었던 터라 애 엄마 힘들 텐데 편하게 쉬다 가라 하는 마음이었어요. 팥빙수 가져다 주니 반짝반짝 알록달록하니 애가 그제서야 엄마 품에서 내려와서 숟가락 잡더라고요. 애 맞은편에 앉히고 아이 엄마도 말 없이 커피 마시고 아이는 다 흘려가며 팥빙수 먹느라 조용해지고 한 20분 참 말없는 엄마다라는 생각이 들려는 차에 아이 엄마가 일어나더니 화장실 위치 물으면서 다녀올 테니 아이 좀 잠깐만 봐달라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 길로 5시간 동안 실종됐다가 지구대에서 만났네요. 갑자기 카페 주차장에서 차 소리가 나서 전 손님이 더 오나 했는데 애 엄마가 차 뺏어가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에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는 거의 비어가는 팥빙수 그릇만 두들기고 있고 차가 주차장을 완전히 벗어나고 나서야 저도 하고 쫓아나갔다가 매장에 아이 혼자 있다는 게 번뜩 생각나서 다시 뛰어들어왔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영화 6기인가 싶고 제가 당황해서 뛰어들어오니까 그 아이도 엄마 찾으면서 울고 이걸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우선 데리고 기다려야 하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판단도 안 섰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전화했더니 딱 1시간만 기다려보고 애 엄마 안 오면 신고하라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사정이 있는데 제가 일 크게 만드는 걸 수도 있으니 그러겠다 했어요. 근데 1시간 지나도 결국 애 엄마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평일에는 아까 말했듯 손님도 없기 때문에 7시에서 8시쯤이면 학원 갔다 돌아온 제 아이들 카페에서 같이 문 닫고 집에 가는데 제 아들 딸도 웬 꼬마가 울다 지쳐 카페 소파에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없어 하던지. 결국 지구대에 전화해서 말하니 한 15분 만에 오셨고 아이만 지구대에 보내자니 또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애들한테는 집에 가서 아빠랑 뭐 시켜 먹으라고 돈 줘서 보내고 저는 가게 문 닫고 경찰관 분들께 CCTV 화면 보여드리고 지구대에 아이랑 같이 갔어요. CCTV가 내부에만 있어서 차량은 찍힌 게 없는데 제가 차종 말씀드리고 가게에서 떠난 시각 말씀드려서 비슷한 시각에 인근 도로 CCTV 뒤져서 저 확인시켜 주시고 하느라 또 한 2시간 지났고요. 밖은 깜깜해졌고 애는 배고파 해서 경찰관 분들이 설렁탕 시켜 밥 말아 먹이고 계속 차량 위치 조회하시고 전 울다 탈진할 것 같은 애 달래고 이게 뭔 일인지. 근데 밤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애 엄마였어요. 애 데리러 카페 왔는데 잠겨 있어서 출입문에 카페 명함 붙여놓은 거 보고 전화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명함 붙여놓고 나갔거든요. 근데 말하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전화 받자마자 대뜸 어디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저 아까 아이 카페에 맡긴 엄마인데 카페가 닫혀 있어서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어디 있다가 지금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고 어디 계시냐고 가서 말씀드린다고 이러길래 지구대에다 알려주고 끊으니 좀 기다리다가 애 엄마 오더라고요. 애는 엄마 보자마자 경기하듯 눌면서 달려가 안기는데 그냥 애 엄마는 아이 머리 몇 번 쓰다듬어주고 그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니까 적반하장으로 왜 경찰에 신고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와서 혹시 아이 유기하시려다가 다시 오신 거 아니냐니까 하얗게 질려서는 미쳤냐고 절대 아니래요. 그럼 생판 남의 가게에 애 맡기고 화장실 간다 거짓말하고 어디 있다가 한밤중에 나타났냐 했더니 잠깐 급하게 이 근처에서 친구 만날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잠깐이면 끝날 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길어지고 카페 이름을 잊어버려서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기도 당혹스러웠다며 애 잡아 끌듯 데려가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식 새끼보다 무슨 일이 어떻게 더 중요하냐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당황하게 만든 건 죄송하지만 내막도 모르면서 자기를 비판할 권리는 없다며 쏘아보더라고요. 경찰관이 우선 이 아이 법적 보호자가 확실하냐고 되물었고 그 여자가 다둥이 카드랑 자기 신분증을 들이밀면서 여기 막내로 쓰여 있는 애가 이 아이고 엄마 이름이랑 자기 신분증 이름 비교해보라며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요. 요즘 하도 학대, 유기 이런 거 많아서 이대로 그냥은 못 보내드리니까 아이 두고 5시간 동안 뭐 하셨는지 자세히 안 물을 테니 행선지만 말씀해 보시라고 경찰관이 얘기하니 지금 자기를 아동학대범으로 모는 거냐고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디 갔는지 경찰이 들어야 할 권리가 어느 법에 나와 있냐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지구대 경찰관이 저보고는 귀가하라고 해서 저도 집에 애들 챙겨야 하니까 나가려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아무리 요즘 인심 박하다지만 어련히 무슨 일 있나 보다 하고 애 좀 봐주지 신고를 하고 난리냐며 참 야박하네 하는데 진짜 쌍욕이 나오는데 경찰관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귀가하시라고 말려서 집에 왔네요. 오늘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낮에 지구대 전화하니까 이래저래 확인이 되고 묶어놓을 근거가 없어서 결국 아이랑 같이 보냈다고 하네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글도 좀 뒤죽박죽이지만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모르겠네요. 추가. 우선 어제 전화했을 때 지구대에서 말한 정확한 내용은 다양한 루트로 아이의 안전이 확보 가능하도록 확인 후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였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뭘 했든 간에 사실 경찰관들이 저에게 내막을 자세히 얘기해 주실 필요도 없고 아이 안전하게 인계되었다는 말에 저도 그냥 다행이네요 하고 끊었어요. 근데 오늘 댓글들 보니까 저도 영 찜찜했습니다. 그 미친 여자 손잡고 보낸 건가? 아니면 다른 보호자라도 온 건가? 후속 조치는 뭐가 없는가? 그래서 오지랖퍼 진상 취급하면 어쩌나 잠시 걱정했지만 오늘 아침 지구대에 다시 전화 걸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출타 중이라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다시 왔고 전해 들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안타까웠습니다. 지구대에서는 다른 보호자 방문을 권고했고 처음에 그 여잔 애 아빠도 없고 자기가 싱글맘이라고 주장했대요. 실제 주소지는 서울이었고 이 늦은 시간에 흥분한 보호자가 운전해서 아이 데려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며 다른 성인을 부를 것을 계속 달래면서 권고했대요. 결국 그 여자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이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다른 여자가 왔더래요. 아이가 그 여자 보자마자 친숙하게 팔 뻗어 안기는 걸 봐서 낯선 타인은 아닌 것 같았고 조회해보니 여자의 친정 언니였대요. 여자 친정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집에 우환이 좀 있는 상태라며 또 내막을 흐리기에 확실하게 말씀해달라 했는데 집에 할머니가 중증 치매고 어릴 때 아이 갖고 집 나간 딸이 그 애 엄마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최근 들어 왕래했는데 아까 애기 데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폭언을 하시고 손을 휘둘러서 급히 다시 집에서 나갔고 좀 있다가 애 엄마 혼자 왔는데 아이 어쨌냐니까 잠깐 어디 맡겼다기에 그냥 그런 줄 알았다고. 5시간 동안 그럼 치매 노인이랑 같이 계신 거냐 했더니 집에는 그 후로 2시간 정도 있었고 그 이유는 그냥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서 차 몰고 강변 가서 한참 있다가 왔다 했대요. 그래서 그걸로는 애 방치한 충분한 상황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경찰관한테 얘기했더니 언니 되는 분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이런 일 처음이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누차 사과하기도 하고 아이도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계속 붙어 있는 게 평소에 때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데다 12시 넘어서까지 있다 보니 애가 파김치가 돼서 엄마 품에 안겨 있어서 더 지구대에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보내고 다음날 정신 좀 정리되면 전화하시라고 애엄마한테 약속 받아놓고 저녁에 전화도 왔대요. 죄송하다고, 집에 우한 때문에 잠시 정신을 놨다고, 저한테도 따로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하고 끊었대요. 전 아직 연락받은 거 없지만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놀래고 아이가 가여워서 별 나쁜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찜찜한 후기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